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대구 내려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구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대구 하면 뭐 데프리카가 제일 유명하죠. 덥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전에 이제 해외 현장에서 중동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고, 바로 이전에도 한창 더운 이제 멕시코랑 이렇게 미국 남부 쪽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더운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워도 여름에 더운 거는 대구가 조금 더 더울 뿐이지 뭐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뭐 죽을 만큼 덥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일단 더운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더운 거에 관해서도 지금 대구에서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좀 더위를 낮추기 위한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시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대구 쪽에 이제 신천이라고 한강처럼 대구를 가로지르는 개천 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류에서 물을 흘려 보내기도 하고 뭐 분수대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녹지도 꽤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서요. 실제로 여름에 뭐 덥다고 해도 요 근래 뭐 더운 게 뭐 차량 이동이나 어디 건물 안에서의 더운 거기 때문에 뭐 밖에서 그렇게 야외 활동을 크게 많이 하지 않는 이상 큰 더 덥고 더 많이 덥고 덜 덥고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운 걸로 따지면 더 넘적인 제주도나 뭐 부산 뭐 해안가 뭐 여수 뭐 전라도 쪽 남쪽이 더 덥지 않을까요? 일단 분지 지형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하긴 한다는데, 그 분지로 인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분지가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동그랗습니다. 동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안하거든요. 이게 대구 시내 예전에 이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가 이제 아파트 건설 현장 뭐 조그만한 이제 현장들 관리하는 그 업무를 했었었는데, 제가 한꺼번에 많이 맡을 때가 한 10여 개 현장이 넘어 대여섯 개까지도 했었었는데, 실제로 하루에 7, 8군데 현장을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내 끝에서 끝까지, 그때는 뭐 교통행량이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겠지만 대구 끝에서 끝까지 아무 뭐 경계에서 경계까지라고 해도 당시에 뭐 시내에서 조금 과속을 하긴 했지만 그거 이제 2004년도에서 2007년도입니다. 뭐 공소시효 지난 겁니다. 뭐 고소 시내에서 카메라도 별로 없고 해서 뭐 그 100km 중반대까지도 이제 달리고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 안 줄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 20분 30분 안쪽으로 끝에서 끝까지 다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 분지라서 동그랗듯이 교통편이 동그란 걸 따라서 순환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중심부 지금은 이제 또 거기 지나다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중심부 쪽에 정체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감안을 하면 그 외에는 다른 데로 우회할 도로도 많고 거의 잘 정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서는 뭐 이동을 할 때 30분 안짝으로 대부분 다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 15분이면은 뭐 제가 사는 곳에서 인근 그 대구도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뭐 저 완전 외곽 쪽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대부분 어디 다닐 때 30분 내외면 대구 시내라고 할 만한 데는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통편이 그렇게 동그란 걸로 인한 분지로 인한 장점이 있고, 동그란 만큼 그 저기 팔공산이 북쪽인가 하여튼 팔공산 그 산으로 저기 산 쪽으로 이제 접근성이 좋죠. 이제 저 팔공산이 있고 유명한 건 앞산이 있고 뭐 그렇게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산을 찾아가기가 편합니다. 물론 뭐 엄청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을 하기에는 꽤, 팔공산은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좀 힘들게 다녔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다닐 수가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죽은 상권이지만 대구 동성로 중심 상권, 그리고
대구 시내에 있는 시내 대학교가 몇 개가 있죠. 경북대 있고 계명대 있고 뭐 그쪽 동네 상권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수성구 쪽에 수성못 주변에 또 이제 상권이 있고, 몇몇 이제 상권들이 꽤 뭐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특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리고 저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뭐 유명해지들 먹는 것 먹거리가 유명해지긴 하더라고. 근데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대구에 맛집 많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맛은 있진 않거든. 경상도 음식, 특히 대구 음식 같은 경우는 맛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운맛하고 짠맛하고. 근데 그걸 특색 있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극적인 걸 이제 찾는 그 근래 이제 입맛 트렌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은근히 또 그런 걸 마케팅을 잘하는지 프랜차이즈가 또 이렇게 잘 퍼져 나가기도 하고요. 뭐 진짜 정확한 이제 통계는 아니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제 전라도 분들에 비해서 경상도 분들이 이제 서울 경기권이 수도권 쪽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동네에 있던 걸 들고 가서 사업화해서 이제 유통을 하니까 그게 이제 주의를 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원조인 뭐 대구 경북 쪽에 맛집 그러고. 근데 실제로는 맛으로 따지면 이게 전라도겠죠. 그래서 대구는 맛집이라고 찾아가야 이제 먹을 만한 데고, 일반적인 평균은 상당히 낮습니다. 맛집이라고 한데야 뭐 좀 어느 정도 특색이 있는 거고. 근데 뭐 실제 전라도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그냥 쪼면은 식당 들어가도 다 먹을만 하잖아요. 일단 반찬들이 잔뜩 깔려 나오고, 그리고 그 반찬들의 수준도 경상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래 여기 이 동네에서 식당을 가 보신 분은 아시지만 맛집 아니고 일반적인 아무데나 가 보면은 그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제 또 뭐 누가 와가지고 터미널에서 이제 그나마 제일 무난한 수제비였나 떡국을 시켰는데 후추 맛하고 소금 맛밖에 안 나는 뭐 물에 그냥 떡만 뜨여져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대구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아니시면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 한 30년 만에 대구를 내려와가지고 일단 대구의 발전 상황이나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실제 거의 30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이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음식 문화가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쌉니다. 실제 이제 그거 뭐야, 이제 물가가 되게 비싼 걸로 따지면 서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업단지 있는 쪽들이죠. 이제 울산, 뭐 여수, 순천 뭐 이런 쪽에, 그쪽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급여 수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게 물가들도 상당히 올라가는, 비싸고요. 근데 근래 대구는 제가 어릴 시절 이제 80년대 90년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시설이 좀 있었지만, 근래는 뭐 아무것도 생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나마 있던 구미 쪽에 있던 뭐 전자단지도 거진 다 빠졌고, 대구에서는 생산이라고 할 만한 공업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안경산업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이 돼야지 이제 돈이 이제 돌아야지 물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금 그 자금이 잘 돌지가 않습니다. 일단 소비 정도로 소비를 하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들도 어떤 게 잘 된다 그러면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져 버립니다. 그럼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쩔 수 없이 뭐 서비스를 더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가격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붙어서 전체적인 물가가 쌉니다. 아까 저 이전 영상에서 타이어 얘기도 나왔지만 대구 타이어 값이 제가 다녀본 전국에서 제일 싸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대구가 제일 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 또 지역에서 잘 사는 동네 수성구나 뭐 이쪽, 뭐 요새는 저쪽에 뭐 학군 좋은 데가 딱 있던데 까먹었습니다. 그쪽은 이제 물가가 좀 비싸서 기름값이 비싸지만, 제가 살고 있는 북구 쪽 아니고 대부분의 대구 시내에서 그 기름값을 건색을 하면 실제로 저기 고속도로 그 주유소보다 싸거든요. 그리고 저기 저희 집 근처에서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세차를 5천 원인가 3천 원인가 하는데, 그 서울에서는 세차하고 나면은 그냥 물기 아무도 안 닦아주고 그냥 가잖아요. 여기서는 두 분인가 세 분이서 차량에 물기도 한 번씩 싹 제거해주고 5천 원 준 게 이제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싸고 그런 서비스도 좋고, 그러고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가격이 낮습니다. 뭐 식당들도 많으니까 식당 가격도 어쩔 수 없이 그럴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슴 아픈 거죠. 이제 이게 소비자,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일을 만들기가 좀 힘들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돌아야지 물가도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돈이 돌지가 않으니까 이제 떨어지고, 실제 집값도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42평짜리가 지금 뭐 3억 초중반입니다. 뭐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새 아파트 경우는 뭐 이거보다 한 2, 3억 더 비싸다고 하지만 30평형대가 40평형대가 3억대고, 새 아파트로 가도 30평형대가 3, 4억이면 사고, 지금 대구가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고층에 좀 요새 이거 이 동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좁은 길에 고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공급이 많다는 건 뭐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거기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도 물량도 많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뭐 어떻게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없는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과도하게 짓는 건축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원청사가 자빠지면 저기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그 대금 결제를 다 못 받아서 다 줄도산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구 경제는 또 더 이상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물가가 싼 걸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괜찮긴 하지만, 저도 여기서는 돈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일단 좀 그런 고민은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대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 뭐 하나 더 이제 대구 유명한 거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미인하고. 사과는 지금 이제 그 저쪽 영천 쪽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대구 경우에 과수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미인은 에, 실제로 제일 이쁜 미인들은 서울에 제일 많겠죠. 근데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동감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평균적인 수치는 평균적으로는 높습니다. 아주 뭐 절대 미인이라고 하는 정도는 뭐 그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미인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아쉽게도 예전에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가 한창 이제 번화가일 때는 동성로에 서 있으면 진짜 눈 돌아갈 만큼 아유 막 그저 이쁜 미인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동성로가 이제 저기 뭐 시장에 많이 죽어서 이제 거기서는 못 보고, 하여튼 뭐 다른 데는 요새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튼 여기 이 정도로 간단한 대구 이야기는 마쳤고요. 또 뭐 새로운 게 있으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렇듯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뿅.